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총선 결과와 집값 상승의 역학관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여당이 어떤 지역에서 압승을 하였냐? 자, 그리고 그 지역의 집값은 어떠했냐? 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 자,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정리해 놓은 데가 여당이 이번에 압승을 한 데입니다. 자, 보시면은 수도권 121개 지역구 가운데에서 106곳에서 여당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경기도가 51대 7, 서울이 41대 8, 자, 아주 원사이드하게 여당이 압승을 했죠. 그리고 또 인천 13개 선거구에서 11개가 승리를 했다. 자, 인천은 예전에 거의 서로 반반씩 가져갔던 그 지역구였죠. 자, 그런데 거의 원사이드하게 인천에서도 압승을 했다. 세종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여기는 여당의 텃밭이니까 승리했고, 천안도 4개구 중에 3개구를 가져갔다. 자, 그리고 가장 특이한 곳 대전. 대전도 원래 지금 여당이 우세한 지역이었지만 원사이드하게 7개의 선거구를 가져갔다는 거죠. 이 지역의 공통점,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핫했지만 그렇다고 전국적으로 다 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 이 지역들이 아마도 이번 부동산 상승세에 그래서 가장 뜨거웠던 지역들이죠. 자, 그런데 이 뜨거웠던 지역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압승을 했나? 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부동산 집값이 상승을 해서 압승을 했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일단 요번 총선의 어떤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도시에서는 더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자, 농촌은 통합당이 압승을 했고, 자,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번 그 선거가 세대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되다 보니까, 도시에는 어떤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농촌에는 어떤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 자, 그리고 요게 특이한 점인데, 자, 이 연천, 동두천, 포천, 여주, 양평, 이천, 평택. 자, 이게 바로 이제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 왜 통합당이 승리를 했는가 한번 그것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지역은 대체로 보면 신도시와 무관한 지역이다. 신도시가 없거나 신도시 개발 계획이 없거나, 자,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신도시보다는 연령대가 높을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아마도 이 연천, 동두천, 포천, 자, 이런 지역에서 통합당이 이겼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경기도 지역의 어떤 선거 결과인데, 자, 보시면은 외곽에 있는데,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자, 이런 지역들은 수도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죠? 여기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도시가 발달된 지역이 아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 야당, 통합당이 승리를 했고, 바로 이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신도시들이 많은 지역, 파주, 김포, 양주, 남양주죠? 남양주, 의정부, 그 다음에 성남, 광주, 과천, 의왕, 안양, 군포, 시흥, 안산까지, 화성은 말할 것도 없이 오산까지, 자, 이 지역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다. 이 점이 무엇을 시사하냐면, 자, 바로 신도시 또는 개발 호재 지역, 그런 지역은 여당이 강세였고, 미개발 지역은 통합당이 강세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여당이 수도권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인프라를 건설하겠다, 어떤 개발 호재들을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서울 도심에는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고 그 외곽에다가 상기 신도시까지 계획을 하고 지금 지구 지정을 한 지역도 있고, 자, 그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 계획들이 그런 지역으로 수립되고 진행되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 유리한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바로 51대 7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대전 지역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7석을 전부 쓸어버렸죠. 자, 이 지역도 참 말이 많았죠. 아마도 작년 상승률 1위 지역이었죠.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자, 그래서 조정지구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엄청난 그 압박이 있었는데,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정지구를 지정 안 했죠. 자, 그래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지역이었죠. 자, 역시 그 선거 결과는 싹스였다. 바로 이유가 있었다. 여당 입장에서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서울 지역도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서울 지역도 41대 8인데 용산, 강남, 서초, 송파만 빼고 전 지역을 석권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은 뭐냐? 그러면 통합당이 석권한 지역은 어디냐? 자, 고급지죠. 부천. 자, 역시 이 지역은 종부세 또는 보유세 부담이 컸죠. 짜리 두 개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자, 그런 분들 올해 종부세, 보유세 한 예를 들어서 3천에서 5천 정도 내야 되는데 집값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그 돈을 낸다. 자, 그게 이제 표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여당이 뭐랄까요? 이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으니까 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또 쉽게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강남은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가격도 계속 조정될 것이다. 자, 우리는 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지역이 재밌습니다. 이게 인천인데, 인천 강화도죠.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11개, 미래통합당이 1개. 자, 11대 1로 끝났죠. 올해 시세가 아마도 가장 강한 곳 중에 하나가 인천이었죠. 요즘 인천의 분양가도 5억이 넘습니다. 자, 이제 예전의 인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인천에 힘을 빼줬다. 자, 그리고 그것이 표심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역시 강세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자, 이게 포인트죠. 자, 우리가 한번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값 상승이 컸던 곳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왜 서울 수도권, 도시, 신도시, 자, 그런 지역에서 여당이 압승했냐. 자, 역시 이제 신도시는 젊은 층이 주류다. 그 정부가 또 정책으로 내놓은 게 신혼부부 공적 주택 공급이지 않습니까? 싸게 신혼부부를 위해서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장밋빛 전망을 내놨으니까 인기가 있었죠. 젊은 층의 표심은 여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수원, 인천, 시흥, 광명, 과천, 남양주, 자, 이런 모든 지역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신도시 주변 인프라 개발 기대, 자, 그런 거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신도시 주변의 개발 계획이 GTX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철 계획도 많고, 그다음에 어떤 도로의 확장 계획도 많고, 자, 정부가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은 여러 규제로 묶어놨죠. 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공급 부족으로 이제 폭등을 한 거죠.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임대주택 30%,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규제가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경기도 수도권 쪽은 말 그대로 상기 신도시 여러 군데 사방으로 막 지정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에서 이제 원하는 공급량을 충족시키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정부가 그러한 정책이 결국은 표심으로 연결되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파악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것도 다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 계산이.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신도시, 서울 수도권 주변에, 경기도 수도권 주변에 어떤 개발 계획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진행도 순조롭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또 2년 뒤에 대선이 있으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급등한 지역은 대전이었고, 그리고 최근까지 급등한 지역은 수원이었습니다. 수용성이었죠. 대전도 싹쓸이했고, 수원도 싹쓸이 했죠. 아마 싹쓸이 했을 겁니다. 자, 그 지역에서 왜 싹쓸이가 나왔냐. 자,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집값의 상승이 표심으로 연결되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 서울, 수도권, 자, 그 지역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산이 3억이었는데 그 자산이 4억, 5억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이 왜 5억이 됐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개발 계획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수립이 되고. 자, 그 개발 계획을 그 여당에 이제 힘을 밀어주는 거죠. 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값도 올려달라. 그러한 생각으로 표심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떤 이념적인 문제도 있고, 세대 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야당에 대한 또 환멸감도 있을 거고, 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다. 내면에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볼 때.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주택자들. 자, 그 무주택자들은 지금 로또 청약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니까 뭐 강남에서 분양받으면 몇 억이고 뭐 기타 수도권에서 받아도 뭐 1억, 2억씩은 그냥 떨어지는 요즘 분위기니까 무주택자들은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금의 정부를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도 이제 지금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도 아마 이제 법안을 만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셋값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전월세 상한제가 전셋값을 안정시킨다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죠. 아마 그거는 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전월세 상한제도 추진한다는 거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앞으로 3기 신도시 로또 청약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자, 그 청약들을 대기하는 사람들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표심이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기존 주택 가지신 분들도 당연히 개발 계획에 있으니까 나의 집값이 올렸으니까 현 정부에서, 자, 그게 이제 표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표심도 작용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게 대다수의 의견은 아니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대선이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 표심을 그대로 대선까지 연결하고 싶겠죠. 자, 그러면 서울 수도권, 예를 들어 뭐 세종, 뭐 대전 표심이 많이 나온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지역에 이제 어떤 수립했던 개발 계획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많다. 과반 의석도 차지했으니까 법안을 추진하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런 개발 계획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뭐 GTX 또는 지하철, 뭐 전철, 기타 뭐 도로 계획, 뭐 세종의 입장에서는 뭐 국회 분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앞으로 집값이 폭락하는 걸 바라지 않죠. 만약에 집값이 대선 때까지 폭락을 한다고 하면 그 표심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결과를 보면 중요한 것은 폭락을 바라지 않는다. 이 현 상황에서 완만한 상승을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발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면 당연히 그 지역의 집값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 초저금리 아닙니까? 돈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개발 계획, 지금 하고 있는 추진 계획들이 가시화되고 현실화된다. 자, 그러면 뭐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다가 경기 서울 수도권 앞으로 2, 3년 동안은 공급이 모자르다. 자, 그래서 지금 전셋값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내년에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는 거죠. 상황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개발 계획은 계속 추진되고 초저금리이고 공급은 모자르고 또 이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죠. 조정 구간을 끝내고 무주택이신 분들은 뭐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 한 1년 정도, 예를 들어 올해 정도는 분명히 조정 기간이니까 분명히 이제 집을 금매가 나오거나 적정한 가격에 오시면 사셔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경기 수도권, 뭐 여당 표심이 많이 나온 지역은 이제 개발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항상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가? 자, 우리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정부가 무슨 정책을 추진해도 지금의 야당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열리지도 않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모든 것이 이제 쉽게 풀릴 수 있다. 개발 계획이 어떤 추진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런 점에 포인트를 맞추시고 지금의 현상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